전산동 동화쌤입니다. 이 수필입니다. 수필. 수필은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따를 숫자예요. 따를 수. 부필. 붓에 따라서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학을 보면 문학하고 비문학이 있어요. 문학이 있고 비문학. 중고등학교 가면. 근데 여기에 차이는 뭐냐면 예술성이 있으면 예술성 뭐라고요? 예술성이 있으면 문학이고 예술성이 없으면 다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은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때 설명문, 논설문 이런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기타 수행평가하는 숙제 뭐 이런 거 전부 다 비문학이에요. 그런데 문학은 네 가지가 있어요. 시하고 소설, 수필, 희곡. 소설, 희곡,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뭐 있다고요? 수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이 딱 정해진 거는 이렇게 시, 소설, 희곡이에요. 이해되세요? 소설은, 시는 행하고 영문을 바꾸고,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담원, 이렇게. 다시요. 이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담, 이렇게 결말, 이렇게 있고,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이에요. 위기랑 절정이랑 합쳐졌어요. 그 다음에 하강이 있고 대담, 현장성 때문에 하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강이. 뭐가 없다고요? 위기 플러스 절정이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절정만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형식이 또렷한 거는 시, 소설, 희곡이고 수필은 형식이 자유로워요. 형식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형식이 없는데 그래도 글쓰기는 글쓰기 맞죠?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형식은 자유롭다는 거고 형식이 없다는 거고 형식이는 글쓰기 방식은 맞춰서 써야 돼요. 됐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성격이 드러나. 개인의 특성이. 한 사람의 특성이.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체험학습처럼 체험 경험을 써도 돼요. 험자가 들어가요. 체험 경험이 써도 그 남 얘기 쓰면 안 돼요. 진짜 있었던 개인의 체험과 경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 경험만 쓰면 되냐? 아니에요. 여기다 깨달음도 있어야 돼요. 깨달음. 이 깨달음을 써줘야 돼요. 내가 뭘 깨달았나 이걸 써야 수필이에요. 깨달음을 안 쓰면 수필이 아니에요. 문학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시는 리듬이 있어서 요거를 운문이라 그러고 이 운문이 아닌 나머지 전부 다는 산문이라 그래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이렇게 전부 다 이거는 산문이라고 해요, 산문. 그럼 산은 뭐라고요? 야, 이 산만한 녀석아. 흩어질 산이에요. 리듬이 흩어진 거예요. 이거는 운문은 운율이 있고 운율은 리듬을 해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네. 운율, 리듬, 반복. 운율은 리듬이 있고 리듬은 반복을 해서 생기는데 이 반복하는 리듬이 깨진 거 흩어질 산산이 흩어지면 산문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를. 그러니까 문학에서 시, 소설, 희곡은 뭐라고요? 형식이 있는 거고 뚜렷하게. 수필은 뭐라고요? 무형식의 형식으로 형식이 자유로운 거야. 무형식 자유로운 거. 네. 됐어요? 네. 이거 문학과 비문학도 많이 물어봐. 그럼 비문학은 뭐라고요? 예술성이 없어서 설명문은 정보 전달, 논설문은 설득, 그 다음에 나머지 글들이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일기인데 학생이 쓰면 비문학인데 숙제인데 수필가가 쓰면 예술성이 있죠. 예술성. 그러면 일기 수필이 되는 거야. 기행문인데 학생이 내면 수행평가고
수필가가 써서 깨달음을 쓰잖아, 깨달음. 이 깨달음의 차이야. 깨달음을 쓰면 기행수필이 돼요. 됐어요? 그러면 무엇이가 자유로운? 이거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죠? 네. 형식이. 자, 형식이 정해진 글은 시, 소설, 희곡이고 형식이 자유로운 것. 무형식의 형식은 수필이에요, 수필. 붓을 따라서 자유롭게 써요. 일정한 형식이 없어요. 그럼 일정한 형식이 있는 거는 뭐냐? 시, 소설, 희곡. 소설은 꾸며서 쓴 거예요. 꾸며서 쓴 거고, 시는 리듬 있게 운율로 쓴 거고, 희곡은 연극 대본이에요. 희곡, 시나리오. 영화 대본은 시나리오. 희곡은 연극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이야. 소설은 인사배. 뭐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 이게 뭐래요? 인사배? 인사배는 구성의 서명서예요. 구성 단계에 뭐가 있어요?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어요. 희곡은 무대 위에서 상연해요. 무대에서 연극을 상연해요. 됐어요? 네. 희곡은 무대 위에서 연극 상연을 하는 거고, 시나리오는 영화로 찍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신남바 뭐 이런 게 있어요. 신남바 3, 신남바 4 해서 탁 치는 거. 이렇게 신남바 3번, 이렇게 4번 이렇게. 근데 수필은 그런 제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기, 편지, 기행문 이게 다 수필이에요. 근데 일기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냥 경험한 것만 쓰면 뭐 예술성이 적어서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수행평가예요. 편지도 자기가 깨달은 걸 써야 되고 기행문도 깨달음을 써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깨달음,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깨달음이 있으면 다 수필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양한 형식인데 예술성이 있어서 예술성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요? 깨달음을 써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봐봐. 수필은 화면 보세요. 글쓴이가 겪은 거 이게 뭐라고요? 체험, 경험 이런 말이 나오면 수필이에요. 체험, 경험. 생각하거나 느낀 거를 진지하고 솔직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써. 그런데 수필을 읽으면 체험도 있지만 감정, 성격, 가치관은 생각하는 기준, 성격, 감정, 생각의 기준, 성격, 감정 등을 짐작할 수 있고 글쓴이의 개성, 개인의 성격이, 성품이, 개인의 성격, 개인의 특성, 개인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 근데 개인의 특성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니까 이 가치관 기준이 깨달음. 아, 나는 뭐뭐에 대해서 무슨 기준을 배웠어? 하는 깨달음이 나와야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수필은 그 대신에 누구나 쓸 수는 있어. 근데 네가 쓰면 깨달음이 적어. 사람들을 깨달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일기가 되는 거고 편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깨달음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수필가야. 작가가 아니어도 쓸 수는 있어. 전문 지식이 없어도 쓸 수는 있어. 단 뭐라고? 작가가 아니어도 전문 지식이 없어도 깨달음은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깨달았나? 비전문가는 맞는데 뭘 깨달았나? 위에 보면 보세요. 자, 감동이 뭐예요? 느낄 감, 움직일 동이야. 그러면 마음을 움직이면서 즐거움을 줘. 이 감동을 하면 카타르시스라고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정화된대.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그래. 그럼 뭐가 되라고? 감정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정에 정화되고 감동을 한대. 감동. 그래서 감정의 뭐라고요? 감정의 정화라고요. 감정이 정수기처럼 변화해서 정수기처럼 깨끗하게 변화하는 걸 감정의 정화라고 해요. 그게 카타르시스야.
이렇게 감정의 정화가 돼서 감동되고 즐거움이 되니까 그래서 갈래가 수필이야. 자, 그 깨달음이 뭐냐 한번 보니까 주제 중심 생각해 보니까 남들은 남자 같다고 오해하는 목소리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지. 그것 때문에 나는 나만의 특별함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 깨달음은 뭐에 대한 깨달음이야? 목소리에 대한. 그래서 제목이 주제로 들어가는 눈이야. 네. 그러면 이 제목을 제재로 표현했어. 재료가 뭐냐? 주제를 표현한 재료가 뭐냐? 목소리야.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가지고 펼칠 주제가 뭐냐? 아, 나만의 특별함이 있다고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 때문에 겪은 여러 가지 이게 체험 경험을 체험학습 경험한 거를 나타내서 열지어서 이것도 있고요,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꾸 목소리 때문에 어려웠던 일을 자꾸 써주면 이게 내가 정말 곤란하고 힘들었다. 어려움을 강조하게 되죠. 곤란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깨달았다. 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뭐라고요? 목소리 때문에 곤란하고 짜증나고 화만 내면 안 됐죠.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태도로, 그렇지. 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됐어요? 보세요. 한눈을 짜임으로 목소리 때문에 광고 전화를 받는데 남학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목소리 때문에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화할 때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해받고 목소리 때문에 어려움 겪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뭐라고요? 내 목소리도 고맙다. 이게 독특한 거다. 독특한 거는 개성이다. 그죠? 개성이니까 나만의 특징이다. 이걸 나만의 장점으로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요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경험, 체험 뭐 했나? 광고 전화를 받은데 남학생이라고 오해받고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얼굴은 여잔데 왜 남자 목소리가 나오지? 학교에서 캠프에서라 연극을 할 때는 남자 역할만 받고 남자 목소리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남자 역할 하고 싶은데도 사실은 못하겠죠. 내가 더 남자 목소리 잘 내니까. 주변 사람과 전화할 때 목소리 때문에 남자로 오해받고 그래서 특이한 목소리 때문에 짜증도 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나는 개성적이다. 개성이다. 이게 나만의 특징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죠? 긍정적 반대는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특이하다고 부정적 생각을 안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됐어요? 응?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신의 경험을 뭐라고요? 진지하고 솔직하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고백했죠. 그런데 긍정적 태도를 보니까 감동하죠. 저렇게 어려운데도 쟤는 저걸 받아들이면서 자기 장점으로 잘 쓰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감동이나 즐거움은 왜 줬어? 그 사람이 더 힘을 내서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받는 거야. 맞지? 자신의 삶을 뭐 했어요? 성찰은 반성하고 살펴보고 관찰하고 반성하는 거야. 살피고 반성하고. 그러니까 얘가 목소리가 나쁘다고 짜증만 내면 애기 같잖아. 그치? 정신적으로 크고 성숙한 거야. 이런 경험을 읽는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유해서 보고 살아가는 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그러면 읽는 사람은 나도 이런 거 단점이었는데 이걸 나만의 장점으로 생각해서 나의 개성으로 생각해서 나도 발전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이렇게 나도 내가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데 이렇게 해서 나만의 장점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 해주는 게 그게 수필이에요. 그래서 경험만 얘기하면 소용없고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를 하면서 세상 사람도 감동을 받아. 그게 감동을 받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소리에 관한 수필입니다.